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주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신규 상장주 해서 많이 핫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대박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박주가 아니라 쪽박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화면 보이신 대로 왼쪽에 보시면 월별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2021년 1월에 상장된 종목들 이렇게 체크가 됐고요. 2월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리스트를 따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 3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매우 핫한 종목이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쪽박주로 돼 있는 라이프 시멘틱스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1개 종목들은 신규 상장이 되고, 그래서 저는 2021년 6월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했고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월은 다음 주에 상장될 두 종목은 아직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신규 상장주 매매, 특히 신규 상장주들이 핫할 때가 있어요.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지수가 좀 빠지고 어떤 재료가 없거나 주도주가 없을 경우 신규 상장주에 이제 돈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종목들의 섹터도 봐야 되겠죠. 그 종목이 지금처럼 핫한 메타버스에 엮이는지 어떤 주도주에 엮이는지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브리핑 정도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시리즈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왜 제가 신규 상장주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규 상장주에서는 볼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 그 종목이 어떤 섹터이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점이 어딘지, 사실 신규 상장주는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죠. 그리고 고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물론 모든 종목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 기존의 종목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저점이 어딘지는 모를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정해진 곳을 기점으로 여기가 저점이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기존의 저점은 여기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신규주는 좀 그렇지 못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고점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즈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규주를 매매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저점, 지금의 고점,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신규 상장주는 5일선, 21선, 20일이 안 된 종목들은 21선이 나오지 않겠죠? 어느 정도 좀 기간이 1, 2개월 지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5일선, 21선만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를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장된 종목들의 흐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아, 요런 흐름이었구나, 요렇구나, 여기가 저점이구나, 여기에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구나, 요 정도 개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 1월 여기부터 한번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입니다. 솔로엠은 상장된 시점의 저점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딱 해 놓고 그 이후에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점이 어딘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저점을 깼습니다. 깼고 아직은 하락 추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고점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하면서 매일매일 신규 상장주 한번 흐름 보시면서, 흐름이 이제는 추세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종목을 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핑거도 요런 모습. 핑거는 최근에 이제 좋았죠. 메타버스 관련이고, CM투스, 성진 요런 모습. 저점이었지만 여기를 깨버리고, 만약에 이 종목은 나는 매수를 했다면 이제 저점이 깨진다면 팔아야겠죠. 요런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자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모빌릭스 요런 모습. 선진 뷰티 사이언스인가요? 네, 그쵸. 사이언스. MBT 요런 모습. 뷰노, 오일 에너토크, 쌍바닥, 쓰리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요 라인을 깨진 모습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계속 하락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C랩 요런 모습, P&H테크 요런 모습, 아이캐스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와이더 플래닛, 플래닛이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3월에는 이제 대박주가 나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 제노코도 그렇죠.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제 저점을 완전 깨진 모습이죠. 깨지고 이런 모습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요런 종목 요런 흐름이구나.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좀 더 차트의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런 모습이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뭐 분석까지 할 그런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신규주 상장주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영상을 한 거고, 신규 상장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주가 움직이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들을 잘 찾아야 되겠고, 그럼 많은 신규 상장주 중에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스스로 공부하면서 추적을 좀 해야 되겠죠. 뽑아놔야겠죠. 많은 신규 상장주 중에서. 바이오다인, 네오 이뮨텍,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으로 급등락이 좀 컸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맞나요? 로직스? 네, 맞습니다. 나노 CMS도 좀 상승을 했던 쿠콘도 좋습니다. 해성 TPC 아직은 밑에서 헤매는 모습이고, 이사 엔지니어링도 요 라인을 깼죠. 깼을 때는 일단 매도. 엔시스도 이렇게 저점 확인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런 상승하는 모습이고, 제주맥주도 요 라인을 깼습니다. 깼을 때는 단기적으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진시스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습니다. 여기 물린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존버를 하는, 그러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만약에 내가 이런 종목을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특히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 내가 고른다면 이런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 뭐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쌍바닥이 됐죠. 쌍바닥이 되니 저점 높이는 모습이고, 이제 요 라인도 이제 본다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바닥이 안 만들어졌죠. 쌍바닥이 바로 이제 빠졌기 때문에 봐야 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요 라인에서 본다면 요 라인과 요 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 라인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쌍바닥보다는 삼중바닥, 쓰리바닥 이런 애들이 더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 계속 보면서 요 바닥을 지지해 준다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기업이 재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도 봐야 되겠고요. 뭐 순서는 뭐 각자들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면 SNC가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요 바닥이었죠. 요 바닥에서 이제 계속해서
쌍바닥 만들어줬고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요 바닥을 지켜줬죠. 지켜줬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됐을 자리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요 라인은 저점인데 여기가 저점인지는 모르죠. 더 빠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도 일단은 봐야죠. 본 이후에 여기를 지지해 준다 라고 했을 때는 매수의 관점이 되겠죠. 샘시 NS 역시 이렇게 3중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렇게 간 모습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쌍바닥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세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깨면 빼야 되고 요 라인 깨졌죠. 깨지고 이때 상승이 됐지만 재차 깨졌습니다. 요런 모습이죠. CNC 인터내셔널도 이제 계속 밑으로 가는 모습이고 HPO도 뭐 마찬가지,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요 라인을 이제 지지해 줬다면 살만했죠. 살만했다면 이때 상승이 나왔고 여기 깨졌으면 바로 팔아야 되겠죠. 아모센스도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을 이제 지지하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 한번 봐야 돼. 거래량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라인 이제 지켜줘야 되겠죠. 이노뎁도 메타버스로 엮여서 요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했다면 큰 시세가 나왔을 테고요. 그 이후에 요 라인을 이제 지켜주면서 다시 상한가를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고점 저항 라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제 요 라인을 이제 돌파했고 이제 전고점이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도 이제 보시면서 LB루셈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약간의 쌍바닥 만드는 모습이고 ADM 코리아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좀 쳐다보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락 추세는 실제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추세 전환이 된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한 예로 최근의 종목을 볼까요? 최근의 종목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원티드랩 제가 애정하는 종목인데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8월에 상장이 됐죠. 8월에 상장이 됐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빠졌다. 그리고 나는 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3일선 혹은 5일선, 20일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선, 5일선, 21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지해 준다면 우상향하는 모습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근거가.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빠져야겠죠. 요 라인이었죠. 이때 상한가를 가고 요 라인 지켜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고 지금은 이제 5일선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보면 안 되고 요 라인에서 이제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죠. 충분히 매수의 근거가 됐을 거고 다시 요 라인 보시면 꺾입니다. 이때 팔아야 되겠죠. 이때 사서 팔았어도 시세가 꽤 나왔습니다. 대략 요 정도만 해도 얼마입니까? 50%의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이제 추세가 깨지고 5일선을 이제 올라타는 모습 보여줄 때 충분히 매수의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요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겠죠. 43,000원에서 만약에 샀다면 대략 42,000원에 4만원에 팔았어도 2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테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건 기존의 종목이건 아주 간단하게 보려면 3일선, 5일선, 21선 칼같이 지켜준다면 수익은 매일매일 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3일선, 5일선, 7일선, 뭐 21선 기준은 어디에 정하냐에 따라서 또 내가 맞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이 길어졌는데요. 신규 상장주 올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 대략 봤고요. 오늘은 그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는 7월에서 12월까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구나. 그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섹터별로 좀 나누던가 아니면 추세 흐름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기업의 실적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많겠죠. 그런 종목들을 추려서 계속 추적을 한다면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카페 활동을 하던 뭐 블로그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올리는 그런 글들에 목이 메이네요. 하고 싶었던 말이라서 그런가 봐요. 누군가의 말에 너무 휘둘리고 어떤 종목들 올리고 그러면 눈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동매매 하는 경우가 있고 계획되지 않은 매매, 물론 그런 종목들 타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크게 당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카페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누군가 그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수익일지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일지는 자랑일지가 될 수도 있고 진짜로 공부하는 일지가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걸 제시하려면 나의 관점, 내가 매수한 근거, 매도한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줘야지. 진짜 공부하는 그런 카페 같은 수익일지가 더 소중해질 텐데 단순히 내가 이만큼 벌었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허탈감 그리고 좀 내동매매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 조급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은 참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내가 내 범위 내에서 몇 개 종목만 보고 시장은 그냥 참고로 하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그렇게 제 말처럼 그렇게 잘 하고 있진 않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좀 조급증 그런 거 버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주제 넘게 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조급증, 마인드, 멘탈 관리, 너무 많은 종목을 보다 보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도 사봤다 저것도 샀다 이래서, 네, 아무튼 말이 길어졌네요. 똑같은 말을 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냥 주어진 범위 내 거는 좀 축소화 시키면서 너무 많은 걸 보되 좀 내 거는 좀 집중적으로 갖고 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이 본 내용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